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송환법을 반대하는 시위대 홍콩 정부 간의 강대강 대치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홍콩 정부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긴급 정황 규례 조례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다면 홍콩에 어떠한 법률 조항도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긴급법, 우리나라로 치면은 계엄령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네. 다른 정부 관계자들 역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도 질서와 안정을 찾기 위해서라면 이런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25일 시위가 다시 격화되면서 홍콩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긴급법 발동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는데요. 또 다른 홍콩 매체인 홍콩 명보는 이미 지난 7일 선전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과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당시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판공실의 장샤오밍 주임은 홍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서 홍콩 행정장관에게 계엄령 발동 권한을 부여한 공안 조례를 거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긴급법을 너무 빨리 꺼내들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와서 본격적인 결정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앞서 언급해 주셨던 긴급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공식 명칭이 긴급 정황 규례 조례인 이 긴급법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2년에 제정이 돼서 1967년 영국령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응해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 적용된 적이 있는 법인데요. 행정장관과 행정회의가 상의해서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 또는 공중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의 심의나 비준 통과 없이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긴급법이 발동되게 되면 행정장관이 거의 모든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데요.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과 운수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 통신 금지에다가 심지어 이 비상조치를 위반했을 때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엄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것들만 들어봐도 행정장관에게 이 주어지는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건데 그렇다면 긴급법을 검토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내부적으로는 거부감이나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네, 홍콩 야권은 긴급법이 적용되면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심지어 친중파 의원 중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을 정도로 정부 내부와 법조계에서도 홍콩의 법치와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제임스 토 민주당 입법의원은 긴급법은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식민지 진압법이라면서 긴급법 발동이 되레 더 큰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고요. 사이먼 영 홍콩대 법대 교수는 긴급법이 제정된 것은 1922년으로 이 당시에는 홍콩과 광저우의 총파업으로 마치 전쟁 때와 상황이 같았다. 이 홍콩 인권 법안 조례는 홍콩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만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법 적용에 신중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과연 이 홍콩의 시위 사태에 중국 중앙정부가 무력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두고 저희가 주목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면 홍콩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홍콩 명보는 이 긴급법 적용에도 중국 중앙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국제적인 비난이 불가피한 중국 본토의 무력 개입보다는 홍콩 자체의 긴급법을 활용해서 사태를 수습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네. 또 여기에 중국 정부가 국제적 시선이 홍콩에 쏠릴 것을 의식해서
신중국 수립 70주년인 10월 1일 이전의 시위를 진압하려 한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따라서 우산혁명의 도화선이 된 홍콩 행정장관 간접선거제를 결정한 지 5년째 되는 날인 오늘 31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예. 참고로 2014년 당시 79일간 투쟁했던 우산혁명의 기록을 이번 송환법 반대 시위가 27일 날짜로 80일을 넘겨서 홍콩의 최장기 시위의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중인데요. 홍콩 경찰은 27일 기자회견에서 6월 9일 이후 80일 동안 시위 진압 과정에서 883명을 체포해서 136명을 기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 개입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7일 홍콩 재계 인사들과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폭력 사태 종식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자, 이건 뭐냐면 홍콩 정부가 사태 해결의 전면에 나선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대를 향한 위협과 압박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28일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선전시가 홍콩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자 테러와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이 주민 24만 명을 자원봉사 경찰로 투입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 숫자 자체가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24만 명입니다. 네. 27일에는 선전시 식음료 업계 종사자들을 포함한 5천 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경찰 부대 1개가 발대식을 가졌고요. 이들은 경광봉과 진압봉을 들고 주요 도시 주요 거리를 순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현지 매체들은 이들이 폭동이라든지 폭력, 테러 사건 등 사건에 개입해서 처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홍콩과 바로 인접한 도시인 선전에서 이들을 선발한 점이라든지 또 중국이 규정한 불법 행위에 개입할 권한이 주어지는 점. 그러니까 민간인인데 민간인한테 공권력을 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홍콩 시위 진압에 투입하려고 저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번 주말에 또 이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상황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죠. 이번에는 파키스탄 소식인데요. 영공을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세만시 첫 방송 때 이 시간에 카슈미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북서부의 파키스탄령 아자드 카슈미르와 남동부의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로 분할되어 있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이 카슈미르 전 지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그 어느 나라로의 편입도 바라지 않는 독립 세력까지 나타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 바로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네. 지난 5일 인도는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주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이 주민들의 부동산 취득과 취업에 대한 특혜도 폐지하는 등 특별 지위를 박탈을 했고요. 파키스탄은 인도 정부의 조치가 현지 이슬람계 주민의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때 인도 항공사 에어인디아가 이용하는 파키스탄 영공 중 일부를 폐쇄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인도 측 항공운항과 관련된 자국 영공을 완전히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를 오가는 하늘길을 완전히 막겠다 이런 의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단순히 인도의 항공사들만이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에어프랑스, KLM, 영국항공, 핀에어 등 유럽 항공사들을 비롯해서 인도를 오가는 전 세계 수많은 항공사들이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파키스탄이 영공 폐쇄를 확대하게 되면 인도와 중동 또 인도와 유럽 등을 오가는 항공기가 우회로를 택해야 하고요. 이는 당연히 비행 시간의 증가와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에어인디아의 하루 손실액이 3천만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미 수많은 항공사와 공항들이 엄청난 액수의 추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현재 파키스탄은 인도와 외교 관계를 격화함과 동시에 인도 대사를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무역 전면 금지됐고요. 양국을 오가는 열차 운행도 중단한 상태인데요. 또 카슈미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다음 달에 열릴 UN 총회에서도 이 얘기를 올리겠다라고 제기를 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류 자체를 단절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 서로 핵전쟁까지 언급하면서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이달 중순에 지금까지 인도는 핵무기와 관련해 먼저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먼저 했고요. 27일에 임란칸 파키스탄 총리도 TV 연설을 통해서 만약 카슈미르 갈등이 전쟁으로 치닫는다면 두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 핵무기 사용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이 현재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인도 정부의 통신 폐쇄 등 계엄령에 가까운 통제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 벌어지면서 무려 4,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인도 당국에 체포가 됐고요. 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사실상 국경 노릇을 하는 정전 통제선 인근에서도 양국 간의 단발적인 교전이 계속되면서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 한숨을 쉬었는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라 간의 갈등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민간인들의 피해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상황들이 계속 민간인들에게는 지속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 기미는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원인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외교 잡지 포린폴리시가요. 이달 초에 카슈미르 문제가 이토록 해결되지 않고 악화하는 것은 영국이 너무도 무책임하게 식민 통치를 끝내버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이 식민지 통치를 하는 동안 종교로 사람들을 갈라놨고 갈등을 부추겼고 결국 거기서 싹튼 비극의 씨앗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영국의 입장은 어떠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네 두 나라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영국은 상관없다.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네. 국제사회의 개입을 바라는 임란칸 파키스탄 총리와 또 양자 간 문제로 한정시키려는 인도의 모디 총리 간의 갈등만큼이나 해결도 요원해 보이는데요. 지난 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초대국인 인도의 모디 총리가 카슈미르 이슈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양자 이슈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는데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역시 양자 간 논의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는 파키스탄의 요청으로 카슈미르 사태에 관해서 회의를 열었지만 회원국 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성명도 내놓지 못했는데요. 인도는 카슈미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일도 극히 드물고요.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1971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